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사가 되는 1차 과거 시험에는 여러 번 합격하였지만 2차 과거 시험에서는 운이 따르지 않았는지 끝내 합격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아깝게 여긴 사람들이 추천을 하여 지금의 기상청이라고 할 수 있는 관상감에서 말년의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천기를 살펴보니 금성에 살기가 껴있어 옆에서 이를 같이 지켜보던 관상감을 대표하는 정승이 금성에 살이 껴있으니 내가 죽으려나 보다 라고 말을 하자, 남사고가 웃으며 아닙니다,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을 하곤 곧바로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운명하고 맙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으려고 한 남사고의 천기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실화입니다. 그는 죽기 얼마 전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임진왜란에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것인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임진왜란을 예언하였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가 자기 아버지의 묘소를 9번 이장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풍수였으므로 아버지를 명당에 모셔서 후손의 영화를 도모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일반인들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있었으므로 9번이나 부친의 묘소를 이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장을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가서 자리를 살펴보면 용이 승천하는 자리라서 흔쾌히 그 자리에 모셨다가 다음에 가서 보면 구렁이가 하늘로 올라가려다가 나무에 걸쳐 죽은 자리이고, 그래서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정승이 날 자리라 이장을 하고 보면 천하의 역적이 날 자리이고, 이런 식으로 9번 이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땅에는 다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지 아무나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손들에게 해도 없고 득도 없는 무해무득한 자리에 부친을 모시게 됩니다. 최고의 풍수사로서 땅의 혈맥을 읽어내는 그도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명당에는 들어갈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돈이 많다거나 권력이 높다고 하여 아무리 유명한 풍수사를 사서 자리를 찾아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리를 잘못 보이게 되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그 사람에게 합당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며 명당처럼 보이지만 무혈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욕심 없이 부모를 정성껏 모시기 위해 형편이 닿는 대로 모신 경우에 우연 아니면 필연적으로 명당에 모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임금 중에 최장수 직권을 한 영조의 어머니이자 숙종의 후궁인 수건채 씨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아주 가난해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게 살아가던 수건채 씨의 어린 시절, 하루는 집에 한 스님이 찾아와 배가 너무 고프니 밥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네도 먹을 것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집안 형편에 제사 때 쓰려고 남겨놓았던 쌀과 음식으로 스님을 정성껏 대접을 하자 맛있게 식사를 한 스님이 채 씨의 아버지를 부르더니 밥값은 하고 가야 할 테니 나와 같이 잠깐 나가자고 하여 뒷동산에 오르더니 땅을 가리키며 부친께서 돌아가시면 여기에다 모시길 바란다고 하며 후일 왕이 날 자리이니 꼭 제 말대로 하라고 하며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채 씨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그 자리에 모시게 되었고, 찢어지게 가난하던 집안 형편 때문에 고심 끝에 채 씨를 모수리로 궁에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술인은 궁에서 잡일을 하는 일종의 머슴과 같은 신분으로 평생 시집도 못 가고 궁에서 잡일만 하다 늙어 죽는 불쌍한 신분이었으므로 여간해서는 부모들이 자식이 불쌍하여 딸을 궁에 보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인물도 못생긴 최씨였지만 장애빈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방황을 많이 하던 숙종이 어느 날 술에 취하여 궁안을 배회하다가 달빛에 비친 무술이인 최씨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아름답게 느낀 숙종이 최씨와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었고 후일 왕이 될 영조를 낳게 되어 수건 최씨로 봉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숙종은 단 한 번도 수건 최씨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었다고 전하여집니다. 장혜빈이 사약을 받아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인 경종의 중요한 부분인 낭심을 붙잡고 늘어져 그때부터 병약해진 경종이 임금의 자리에서 일찍 세상을 뜨자 그 다음의 왕의 후계자인 영조가 임금에 오르게 되니 명당이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이 주는 자리이자 영화를 바라고 욕심을 낸다고 하여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하의 풍수 남사고도 천명을 깨닫고 부친의 묘소를 무해무득한 자리에 쓰고 후일 자신이 죽음을 예감하고자 자신이 들어갈 자리를 찾다 보니 자기의 직계손들이 멸문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자기의 운명으로 깨닫고 묻히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남사고의 직계손들은 일찍 죽거나 대를 잇지 못하고 멸문되게 되고 남사고는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숙종과 영조, 정조 시대까지 영의정을 지냈던 남사고의 직계손이 아닌 방손, 즉 장자가 아닌 아들로부터 태어나서 촌수가 멀어진 낭구만에 의해 그의 묘소가 발견이 되고 현재까지 남사고의 묘소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무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고 신기한 내용입니다. 낭구만이 과거에 급제를 하여 첫 부임지로 용인 현감으로 발령을 받아 용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부임 행렬이 나지막한 야산을 올라가고 있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 설사가 나오게 된 낭구만이 행렬을 멈추고 큰 일을 보기 위해 으슥한 야산 중턱을 올라가다가 보니 숲이 우거진 곳에 적당한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앉아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균형이 잘 안 잡혀 뭔가 잡을 것을 찾아보니 마침 앞에 돌이 있어 그 돌을 잡는 순간 땅속에 박혀있던 돌이 튀어나와 자세히 보니 묘 비석에 뭔가 적혀 있어 살펴보니 구대방손 낭구만 개봉축이라는 즉 구대방손 낭구만이가 내 무덤을 발견하여 다시 만들어준다는 글이 적혀 있어 앞을 살펴보니 자기의 선조인 남사고의 묘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낭구만이 하루를 거기서 머물면서 무덤을 봉축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명인 남사고도 자기의 정해진 천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듯이 일반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당을 찾는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화를 피하기 위해 부적을 쓴다거나 구술하는 등의 혹세 무민적 행태도 오늘날까지 번창하고 있으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 하나 착하게 먹고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자신의 덕을 쌓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가까이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